만드는 패턴을 보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패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캔들 패턴 책 같은 거 봐야 되는지요? 패턴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책을 보면 책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턴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어차피 패턴은요, 형님들이 알고 있는 이런 패턴 나오면 이렇게 된다, 저런 패턴 나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다 안 그러겠죠. 결국은 패턴도 똑같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패턴을 어떻게, 어떤 봉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냐, 내려갈 확률이 높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아니면 책 아니어도, 뭐 패턴 같은 거는 네이버에 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알려주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결국은 맹신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제일 좋은 패턴은 그냥 쌍바닥이고, 쌍봉이고, 역헤드앤숄더고, 헤드앤숄더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렴 구간에서는 그냥 단기 박스가 있고요. 옆으로 기는 고점 저점을 동원하는 똑같은 흐름을 만드는 박스가 있고, 이제 삼각 수렴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삼각 수렴만 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상승형 박스도 있어요. 상승형 박스도 있고 하락형 박스도 있어. 형님들이 알기엔 쐐기형 패턴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것까지는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차트를 많이 보면 그런 쐐기형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굳이 공부 안 해도 흐름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굳이 급한 것만 우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매물대 같은 거 잘 모르거나 이러면 추세선까지 긋는 건 괜찮아요. 추세선 긋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선 고점 연결해서 이렇게 추세선 긋는 방법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저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는 거. 내가 매물대랑 이런 거 잘 모르면 추세선 긋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추세선은 공부하시는 거를 추세선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추세선을 잘 안 긋죠. 그냥 매물대를 잡아요. 결국은 추세선도 매물대예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자리에서 추세선 이렇게 걷을 때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죠? 여기 추세선을 안 깨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깨진다고 해서 원웨이를 깨질까요? 아니죠. 맞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깼다가 맞고 떨어질 패턴이 지금 더 많은 거고, 깨졌다고 작살나나요? 지금은 그런 패턴은 아닐 수 있잖아. 지금 올렸던 건 외봉이고 지금은 딱 저항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다시 상단 자리로 올라타거나, 제가 말씀드린 좋은 패턴이 나오려면 이 자리에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지지해주는 자리는 나와주고 뚫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페이크가 됐든 간에. 이런 것 또한 패턴이에요. 지금은 박스가 나오는 게 더 좋잖아요. 박스가. 그리고 박스가 나올 확률이 지금은 높고. 근데 내가 예측한 대로 박스가 안 나오고 이렇게 추세가 나와버렸어. 근데 추세치고는 지금 힘이 많이 없죠. 올라가는 게. 추세가 형님들이 알고 있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이런 건 힘이 없어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매수세 들어서 날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차트만 본다면 힘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조금만 매도세가 나오면 무너질 수 있는 차트란 얘기입니다. 이런 차트는. 그래서 이런 거는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올라갈 차트보다는 박스 확률이 더 높잖아. 그죠?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박스로 우선 보고, 박스가 아니고 뚫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힘 보고 여기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제외죠. 여기는 박스 라인이잖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상황마다 패턴마다 지금 나올 수 있을 확률의 흐름을 먼저 예측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예측해 보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내려오면 여기서 단기 반등 한 번은 나오겠네. 그죠? 약하게. 그래서 깨져도 깨지겠고, 아니면 박스가 이어진다면 다시 상단 자리 한 번 더 확인하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관점 따라 다르겠죠. 얘가 박스가 더 이어갈 수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박스가 많이 나오죠. 추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리 박스를 예상하는 게 맞아요. 주말 동안에도. 그죠? 깨지더라도 다음 주나 되면 깨지는 거고. 여기가 박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하단을 깨잖아. 그럼 하방이라고 그때부터 보는 겁니다. 추세가 하방이니까. 그때부터 여기서는 하방 추세로 보는 거예요. 페이크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패턴과 흐름은 있어요. 여기 흐름은 그렇죠. 그럼 또 여기 흐름은요. 여긴 이렇게 박스예요. 그죠? 큰 흐름이고 이거는. 또 큰 흐름은 패턴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박스야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선 여기 작은 박스가 하나 더 있겠죠. 여기서 머무르다가 뚫으면 이제 그때부터 큰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흐름이. 작은 박스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박스로 보는 거고 큰 박스 안에서 다시 재차 뚫으면 여기서부터는 뭘 봐? 추세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세. 떨어질 자리에서 못 떨어지고 반전 패턴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추세예요. 어디까지? 요 상단 자리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상단 자리를 뚫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상단 자리 뚫었으면 여기서 만든 이런 추세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추세에 이어가는 거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 쪼개고 좀 더 큰 흐름, 좀 더 큰 흐름, 좀 더 큰 흐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제가 큰 흐름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얘기했죠. 큰 흐름은 그래요. 아직 안 끝났죠. 작은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작은 흐름이 다시 좋아지려면 좋을 만한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고 큰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죠. 큰 흐름이 상승 추세에서 작은 추세, 소추세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로 변하면 단타고 그죠? 큰 추세, 중간 추세, 작은 추세가 상방을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작은 추세 하방, 그리고 중간 추세도 하방이죠. 아직은 하방, 큰 추세만 상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더라도 아직까지 단타입니다. 단타예요. 이걸 추세로 여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패턴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얘가 지금 자리에 머물다가 갑자기 박스 뚫고 올라온다. 그럼 이 고점 부까지 추세로는 볼 수 있죠. 근데 추세폭이 작아요. 이 고점까지 추세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혹은 지금 자리에 머물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쌍봉 만들고. 이러면 안 좋은 거고. 더 내려와서더라도 다시 올려서 갈 것처럼 해놓고 여기서 크게 쌍봉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나 패턴은요. 형님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패턴이 확실히 다 완성이 되지 않았으면 완성되기 전까지 변곡이 생길 확률은 또 높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뭐 이런 자리는 괜찮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아요.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뭐 할 것 같습니다. 머물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후 횡보할 것 같습니다. 박스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같습니다는 맞아. 100%는 없어요. 제가 분석하더라도. 근데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많이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대로 많이 가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 만들고자 하는 패턴과 흐름을 보면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캐치하는 거지. 그래서 큰 흐름, 작은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거예요.